여러분, 한 건축가의 꿈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14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이야기죠. 오늘은요, 이 위대한 건축물이 어떻게 한 수학자의 도움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한 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풀지 못한 거대한 퍼즐 같은 존재였습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남긴 이 미스터리는 놀랍게도 수학이라는 열쇠로 풀리게 되는데요. 자, 저랑 같이 이 엄청난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이 거대한 과제, 대체 뭐였을까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882년에 시작해서 2026년에 중앙첨탑이 완성된다니 이게 무려 144년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진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요, 가우디가 남긴 건 희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거대한 절망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숫자 보세요. 2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926년에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성당의 완성도가 정말 고작 2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75%는요. 전부 다 후대 건축가들에게 남겨진 거대한 숙제가 된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가우디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평한 설계도, 그런 걸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엄청나게 복잡한 석고 모형들, 그리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아주 독특한 건축 철학, 딱 이것만 남긴 거예요. 마치 조각나버린 꿈의 파편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았달까요? 이걸 본 후대 건축가들은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성당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열쇠, 그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그건 바로 가우디가 사용했던 그 독특한 디자인 언어, 그 안에 있었어요. 성당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진짜 거대한 돌로 만든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우디는 기둥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쫙 뻗어나가면서 천장을 받치게 설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 엄청난 무게가 아주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거죠. 그는 정말로 자연의 구조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아주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럼 가우디가 남긴 단서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는 나무나 뼈, 조개 껍질 같은 자연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인위적인 직선과 직각은 철저하게 피했어요. 대신에 모든 걸 부드러운 곡면이랑 나선형 구조로 표현했죠. 이건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수십 년간 멈춰있던 것 같은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수학자가 나타나서 가우디가 남긴 이 건축적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우디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하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야 해요. 자, 왼쪽에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평평한 종이 위의 세상이죠. 삼각형 안에 각을 다 더하면 언제나 정확히 180도. 간단하죠. 하지만 가우디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예를 들어서 지구본 위에다가 아주 거대한 삼각형을 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각도의 합이 180도로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바로 이런 휘어진 공간의 규칙을 따랐던 겁니다. 이 차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미지예요. 평평한 책상 위에서는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가 당연히 직선이겠죠. 하지만 둥근 농구공 위에서는 어때요? 가장 짧은 거리조차 곡선이 되잖아요. 가우디는 바로 이 휘어진 공간의 원리를 정말 본능적으로 건축에 적용했던 겁니다.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건요, 19세기에 가우스나 리만 같은 천재 수학자들이 발견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순수한 이론 수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가우디의 디자인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컴퓨터 기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1980년대, 뉴질랜드의 건축가이자 수학자인 마크 버리가 이 불가능해 보였던 과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우디가 남긴 그 복잡한 모형들을 정말 끈질기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곡면의 수학적 규칙을 거꾸로 추적해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형태들을 비유클리드 기하학 방정식으로 번역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걸로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우디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 최종 디자인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원해낸 거예요.
자, 이제 예술과 과학의 이 위대한 협업이 과연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2026년에 완공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 첨탑. 그 높이가 무려 172.5m에 달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기록될 예정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성당에는 총 18개의 첨탑이 세워지는데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12사도와 4명의 복음사가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18개의 첨탑 하나하나에 성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돌로 쓴 거대한 서사신 셈이죠. 물론 수학으로 설계도를 완성했다고 끝은 아니었죠. 이걸 실제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모형을 만들고 컴퓨터가 로봇팔을 조종해서 거대한 돌을 아주 정밀하게 깎아내는 CNC 기술 같은 현대 기술. 이런 게 없었다면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곡면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요, 그냥 멋진 건물 하나가 더 지어졌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끈기, 그리고 예술과 수학, 기술의 강력한 융합에 대한 증거라고요. 한 사람의 예술적인 영감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수학이 그 길을 터주고 현대 기술이 마침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사그라다 피멜리아의 완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됐고요. 전 세계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예술과 과학이 얼마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우디의 꿈은 100년이 흐른 뒤에 수학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마주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